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그리고 투자 인사이트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연일 사실 인플레이션, 긴축, 경기 침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은 잠깐 예고해드린 것처럼 파월 의장이 미국 의회에 나가서 청문회에 참여해서 얘기를 한 게 가장 이번 주에 주목할 이슈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 박사님이 좀 정리해 주시면요. 네, 역시 매파적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네. 금리를 많이 올려야 될 거고 그러다 보면 단기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5월달 FOMC 이후의 기자회견과는 조금 달리 의원 중에 한 분이 100bp 1%포인트 원빅 인상도 테이블에 있느냐 그랬더니 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좀 지난달보다는 사뭇 좀 매파적이죠. 그런데 어쨌든 시장은 청문회 발언 이후에 이제 좀 약세 반응을 보였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파월 의장이 조금 긍정적인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소비가 굉장히 견고하다. 초과 저축이 있기 때문에 소비가 바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 경기가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경착륙을 안 할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융시장이 상당히 지금 위축돼 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연준이 알고 있다. 라는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런 표현도 있었군요. 네, 잘 보도는 안 됐었는데. 네, 그런 얘기가 조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준도 아무튼 지금 주식시장의 상황, 또 금융시장의 여러 가지 움직임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고, 하지만 당장은 물가를 잡아야 되겠으니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7월 달에 75bp 인상한다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한 달 쉬어서 9월에 50bp. 그래서 연말에 3.50%를 도달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제롬 파월이 너무 정직해서 걱정입니다. 제가 아까 프로그램 오프닝하면서 그린스펀 같은 여우가 좀 그립다. 시장에서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하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동안은 그때 파월이 얘기하면 항상 올랐거든요, 주가가. 네. 그래서 친절한 중앙은행 총재였는데 지금 굉장히 마음이 급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쨌든 지금 물가 초반에 이제 상승세도 너무 좀 낙관적으로 봐서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연준의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연준에 대한 신뢰도가 이전보다 좀 떨어지는 것이 시장에 좀 불안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번 FOMC 끝나고 이제 발표된 경제 전망에서도 저희가 봤지만, 네. 물론 연준 스태프들이 만들었지만, 연준의 의견이죠. 올해 경제 성장률 미국 1.7, 내년에도 1.7. 그런데 물가는 근원 물가가 5.2에서 2.7 반토막으로 떨어진다. 실업률도 고작 0.9% 2%포인트, 내년도 실업률을 아마 3.9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3.9% 실업률 거의 4% 이하의 미만의 상당히 양호한 실업률을 유지하면서 물가를 반토막으로 떨어뜨린다고? 이것부터가 상당히 좀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미 시장은 지난달 FOMC 결과를 보고 연준에 대한 상당한 실망, 그리고 신뢰의 어떤 좀 상실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로 이미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 질문도 세 번 여기서 하고 가야겠네요. 네. 이제 주택 지표하고 PMI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주에 남은 일정에 있는데 미국도 집가 금리가 인상하고 그러면서 집값 하락이 조금 걱정되는 상황인가 보죠? 네, 모기지 금리가 거의 1년 사이에 2배로 뛰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새로 이제 집을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움찔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주택 지표 또 여러 가지 선행 지표, 건축 허가 면적이라든지
또 이번 주에 발표되는 신규 주택 판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규 주택 판매는 지난달에 4월 달 지표에 전월 대비 16% 이상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쇼킹한 4월 실적이었는데 5월 달에는 뭐 계절적으로 뭐 그렇게는 줄지 않을 거로 예상이 되지만 아무래도 시장의 컨센서스는 뭐 5월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 정도의 모기지 금리, 높은 금리를 가정하면 금리가 유지되면 계속 신규 주택이 안 팔릴 거다. 신규 주택은 전체 미국 주택 시장 중에 10%인데 전문 건설업체들이 지어서 바로 이제 분양해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지난주에 나온 며칠 전에 나온 기존 주택 판매보다는 굉장히 선행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동행 지표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앞으로 미국 주택 경기가 특히 어떻게 될 것인가. 주택 경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집을 사람들이 많이 사야 뭐 이사를 하면서 뭐 내구재도 사고 가구도 바꾸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내구재 전반적인 소비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미국 부동산 지표, 주택 지표는 굉장히 중요할 건데요. 네. 이번 달은 뭐 그냥 쇼킹할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 향후 전망이 좀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고요. 제조업 지표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S&P 뭐 글로벌 PMI 지수가 이번 주에 다 나옵니다. 전 세계에 나오는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서비스는 조금 개선될 것 같고요. 제조업은 아무래도 이제 소비가 좀 줄고 있기 때문에 좀 제조업 PMI는 살짝 기대치에 못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두 번째 단어를 확인하겠습니다. 뭐 지금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기저에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그것 때문에 긴축하고 금리 올리게 되고 경기 침체 오는 건데요. 투자업계 스티브 잡스라 불리는 레이 달리오. 스티브 잡스는 변동성이 꽤 큰 사람인데 레이 달리오는 스티브 잡스라기보다는 약간 빌 게이츠과 어쨌든 원칙이라는 책을 쓴 유명한 투자업계 구루죠 레이 달리오는. 그럼요. 네, 근데 인플레이션 통제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뭔가요? 좀 더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네, 저도 뭐 전문을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뭐 살짝 보니까 결국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에 지금 전 세계가 상당히 고전을 노출돼 있고 고전을 좀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을 언급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 의장도 어제 연준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지금 어렵게 풀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금리를 더 이렇게 가속적으로 올려야 된다라고 이제 항변을 했는데 레이 달리오도 이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은 결국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 수요가 죽는다라는 거죠. 수요가 죽고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은 지금 뭡니까? 사실은 뭐 곡물가 가격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각국의 자원 무기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연준이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없는 건데 일단 연준은 뭐 물불 안 가리고 일단 잡아야 되기 때문에 물가를 그러다 보면 이 통제의 큰 대가,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크게 올 수 있다라는 쪽의 이제 해석인데 당연합니다. 과거에 이제 그 역사적으로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이 가장 강했을 때가 70년대 1, 2차 오일 쇼크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유가가 한 1, 2년간에 한 서너 배씩 올랐는데 지금도 인플레이션율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물가 상승률을 약간 그 수정해서 보면 그 당시에도 인플레이션율이 뭐 13% 정도 됐는데 지금의 물가 상승률과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때도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렸지만 결국엔 인플레가 고유가가 고유가를 잡는,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지면서 잡혀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통화 긴축이 인플레를 잡는 건 맞는데 결국엔 뭐 경기를 좀 다치게 할 수 있고 진짜로 인플레가 잡히는 건 이 공급 요인의 핵심적인 요인, 이 공급을 지금 어렵게 만드는 요인. 그건 다 알고 있는 거죠. 뭐 공급 문제를 수요로 잡을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 공급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 수요라도 경기를 크게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수요라도 누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정책이 대한 자들은 뭐 할 수 없는 거죠. 네. 투자자분들하고 지금 뭐 시장은 굉장히 뭐 지금 지긋지긋한데 네. 인플레이션이. 예. 근데 최근에 이번 주에 어제도 지금 국제 유가가 장중 6% 빠졌거든요. 네. 3% 하락으로 이제 종가를 마무리했습니다만, 그래서 좀 유가가 이렇게 빠지고 또 밀 가격도 부실당 10달러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뭐 목재 가격은 지금 반토막 났고, 네. 이런 식으로 조금 원자재 가격이 높다 보니까 수요가 약해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더라.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미국이 이제 중국으로부터의 물건 수입할 때 관세도 이제 낮추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또 유류세 인하도 검토 중입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배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석유의 이 세금을 워낙 많이 매기고 있어서 이걸 지금 오히려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네. 거잖아요. 어쨌든 미국의 세금 제도라든지 대중관세 인하 이게 인플레이션 잡는데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될까요? 대중관세는 뭐 직접적으로는 뭐 아주 단기적으로 잡는 데는 어렵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그리고 또 약간 공산품이고 이연되고 이렇게 네, 네. 뭐 좀 시간이 걸리겠죠. 물가까지 오는 데는. 유류세는 바로 이제 3개월 한시적으로 지금 의회 법안을 제출했는데요. 되면 어쨌든 긍정적인 영향은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18.4센트밖에 안 되거든요. 5달러의 지금 미국 휘발유 소매 가격에 비하면 0.4% 정도의 밖에 차지를 안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지방 정부가 또 유류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도 동참을 하면 그래도 뭐 한 1% 정도는 떨어뜨리는데 기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효과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의 뭐 유류세 비중이 전체 유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낮다 보니까 네. 좀 미미할 거고 좀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지 않나. 뭐든지 하겠다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뭐 이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물가를 잡아야 그 다음에 논의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죠? 경기 안 다치게 하려고 물가를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키워드 경제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브릭스, 오랜만에 듣는 단어입니다. 뭐 G7 정상회의 있고요. 나토, 이건 지금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나토 동맹 얘기합니다만, 브릭스라는 단어를 꽤 오랜만에 지금 듣고 있는데요. 뭐 브라질, 러시아, 뭐 중국 이런 쪽인데요. 브릭스 정상 신흥경제 5개국 정상회의가 23일 오늘이네요. 화상으로 열리고요. 네. G7 정상회의는 그다음에 나토 회의는 26, 28, 29, 네, 30 네, 이렇게 네. 뭐 6월 말 안에 이런 게 열리는데요. 결국 이제 진영 간의 대립이라는 얘기인데요. 투자자 입장에서 뭘 좀 여기서 챙겨봐야 될까요? 마무리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지금 브릭스라는 어떤 뭐 포장으로 결국 러시아하고 중국이 이제 화상으로 만나는 건데, 네. 이제 러시아의 의도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올 연말까지 에너지 가격, 유가와 천연가스를 무기 삼아서 유로존 전 세계를 곤경에 빠뜨리고 전쟁을 좀 유리하게 끌고 가면서 전쟁 이후에도 협상의 어떠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포석인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의 좀 흉계, 의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드러날 거기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될 건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초점이 될 것 같고요. 러시아의 의도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진영화, 블록화, 그리고 민주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어떠한 그 자원의 블록화, 자원의 무기화,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가속되는 계기가 이번 회의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전쟁으로 전 세계가 조금 뭐 그동안 쌓아온 자유무역, 조금 효율적인 교역 분업 이런 부분들이 헤쳐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 좀 이거는 장기적으로 전 세계 경제를 조금 위축시키는 묵직한 장기적인 또 구조적인 요인으로 남지 않을까,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